날씨가 추워질 때 더 조심해야 되는 무서운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특히 기온이 떨어질 때 응급실에 실려가는 환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 같지만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반드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고 빠르게 대처하느냐, 몰라서 무시하느냐, 이게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벼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한 달 안에 뇌졸중이 발생할 신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사 전성시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노년층들은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큰 병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어디가 탈이 나도 며칠 아프고 나면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병은 잘 걸리고 회복은 느립니다. 그래서 늘 골골하게 되는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해야 누워서 지내는 삶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혈관도 함께 늙어갑니다. 그래서 노년에 혈관 관련 질환이 늘어나게 됩니다. 혈관 질환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갑자기 증가하는 질환이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뇌졸중에 걸릴 위험군이 따로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에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뇌졸중의 위험 인자는 고혈압과 당뇨, 동맥경화에 의한 질병이 발생했던 환자,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고지혈증, 음주, 흡연, 60세 이상 노년층 이런 분들이 고위험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뇌졸중 위험은 음주와 흡연도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특히 흡연은 아무런 위험 인자가 없는 30대 젊은 층에서도 뇌졸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젊은 층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흡연은 겨울철에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가는 것도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 가족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밖으로 담배를 피러 잠깐 나가는데 이때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얇은 옷차림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면서 뇌졸중으로 쓰러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한 겨울철 새벽 이른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차가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되는 건 혈관 수축이 일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사망하는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왜냐?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겁니다. 이미 뇌졸중이 발생했을 땐 대표적인 증상으로 몸 반쪽이 마비되거나 의식 저하, 감각 저하, 시야 이상, 언어 장애, 몸 중심이 안 잡히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럴 땐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구급차를 불러서 집에서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고 뇌졸중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서둘러 가야 됩니다. 왜냐? 뇌졸중 환자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은 3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이라 생각하시나요?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하고 진단하고 응급시술까지 끝내야 합병증으로 장애가 오거나 사망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는 1초가 급한 응급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쓰러지면 119를 부르고 119가 도착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면서 어디서 들었는데 손가락 발가락을 따서 피를 내면 살릴 수 있다던데 또는 청심환을 얼른 먹여라. 아니다. 물부터 먹여라. 혈액순환이 잘 되게 주물러라. 또는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흔듭니다. 이런 방법 중 하나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기는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얼 먹이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할 수 있고 전문가가 아닌 가족이 손발을 따면 통증으로 혈압이 더 올라가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뺨을 때리며 흔드는 것도 뇌에 자극이 돼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이겁니다. 또한 급한 마음에 가족이 본인 차로 환자를 이동하는 것도 환자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선 119를 부르고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전문가가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일단은 평평한 바닥에 눕혀놓고 구토를 했거나 틀니가 있으면 제거하고 기도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베개나 타월을 폭에서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받쳐주면 기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을 조이는 셔츠나 넥타이, 벨트는 풀어줘야 합니다. 토하지 않은 상태라면 토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목을 옆으로 돌리고 구급차가 도착하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뇌졸중은 전조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요.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미니 뇌졸중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니 뇌졸중이란 뇌졸중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미니 뇌졸중은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계절에 혈관이 수축되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미니 뇌졸중의 특징은 짧고 가볍게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증상은 이렇습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운동마비 증상과 발음이 어눌해지고 신체 감각이 무뎌지고 얼굴 표정이 삐뚤어지고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시야 장애와 평소와는 다른 두통과 어지럼증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은 가볍게 나타났다가 24시간 이내에 언제 그랬냐 싶게 싹 사라지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으니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했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상 증상도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실제로 미니 뇌졸중 증상이 있던 환자 중 12%가 한 달 내에 뇌졸중이 발생했고 20-30%는 3달 내에 뇌졸중이 발생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증상이 가볍게 나타났던 적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병원에 가야 됩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 달 후 반신마비나 생명을 잃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언제든지 혈관은 다시 막힐 수 있고 더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겁니다. 미니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 등푸른 생선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잘 챙겨 드시고 하루 30분 이상 꼭 빠르게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뇌졸중 신호, 미니 뇌졸중 증상은 없는지 잘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